너 커피 쿠폰 왜 안 줬어? 지난주에 준 거 안 갖고 왔나? 응? 얘한테 준 거 아이가? 그 기획실장한테 다시 줬으면 검수 갖고 올 거든. 어쨌든 질문하는 커피 쿠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신작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계속 해왔고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열심히 안 듣는 사람은 계속 그 시작할 때 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비슷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4월까지 가겠습니다. 4월까지 해서 하고 4월 이후부터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은 테마로 요청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4월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료구자의 퀴즈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겠습니다. 이때까지 또 해명 퀴즈를 해서 강의보다는 퀴즈가 좋은 훨씬 없던데 자, 오늘은 화상치료에 사용되는 진피제는 혹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쓰는 진피, 우리 병원에서 쓰는 진피 이름을 갖다가 쭉 한번 아시는 분? 진피? 한 개만. 갑자기 여기 카데라야. 하나만. 진피, 슈어드, 또 수술방, 인테그라. 우리 방사선과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재활, 치료실, 그 다음에 우리 원무과, 폴로더. 갑자기 너무 어려운 폴로더를 이야기하네. 자, 우리 원무과 여직원 중에 혹시 제드마? 원무과 공부하기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병동, 혹시 병동 삼병동 대표 없어요? 삼병동 슈어드 혼자 얼마 안 됐잖아. 한 달도 안 됐잖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홀로드는 진피 아닙니다. 홀로드는 진피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 했노? 제드마랬나? 예, 그것도 진피가 아니고. 자,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진피 재료들. 이게 그냥 이름이 하나면 되는데, 하나면 뭐, 진피하면 뭐, 알로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나오는 회사마다 브랜드 이름이 달라요. 뭐, LG 거 있고, 삼성 거 있고, 뭐 대만에 뭐 어디 거도 있고, 뭐 미국에 어디 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진피는 진피인데, 나오는 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왜 화상치료에 진피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진피 재료들 이름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회사 이름이 그냥 그 제품 이름이니까 이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인테그라. 안 보여? 자, 인테그라 뭐야? 뭐 인슈어가 배트리드, 알로드, 이거는 메가드,
슈어더, 뭐 제드마, 필라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사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진피를 화상치료에 씁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면 이게 피부에 닫히고 요 피부의 맨 바깥에 있는 게 표피입니다. 표피. 상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코끼리 피부 같이 이렇게 보여서 코끼리 상태로서 상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표피가 얇은 표피가 있고 10배나 두꺼운 진피가 또 우리 피부 밑에 이거 보이지가 않죠. 다치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죠. 진피가 있고 진피 밑에 뭐가 있죠?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라 해서 피하 지방이 있고 첫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지방 밑에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있어요. 근육이 지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마음으로 다 쌀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이 이게 기본적으로 그 밑에 뭐 배 같으면 내장 장기가 있고 뭐 머리 같으면 뭐 두개골 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해부학인데 자 1도 화상은 그때 말씀드릴 때 표피에 혹한된 화상이니까 이 정도 다친 화상 1도입니다. 자 진피의 일부를 일부까지 다치면 2도 화상인데 진피가 손상을 받으면 무조건 2도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2도 화상은 물집을 동반합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진피는 10배나 두껍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때 조금 깊게 진피에 깊게 신재성이 깊은 이도. 그죠? 다 이도는 진피에 손상이 있습니다. 이런 표피와 진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걸 기저막이라 하는데 요 이름이 기저막이라 하는데 요거 손상이 다 있다는 거죠. 이도. 자, 3도 화상은 이걸 넘어서 지방에까지 화상을 입습니다. 4도는 뭐 근육이나 뼈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도 화상은 이 진피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때 저절로 아무는 그냥 드레싱으로 아물게 되면 다행이지만은 보통 2도까지는 진피에 손상이 있지만 진피 안에 있는 모낭, 모낭이라든지 그 다음에 땀샘, 그 다음에 피지샘 이런 것들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이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질 세포로 인해서 이게 치유가 됩니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아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드레싱을 해서 아무런 거죠. 그래서 이 각질 세포가 이동을 해서 아물게 만들기 때문에 피지샘이나 땀샘이나 모낭의 껍데기는 각질 세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칼로든 같은 케라티노사이트를 배양행위를 가지고 이걸 도와줘서 빨리 아물게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신재성 이도도 모낭이나 피지샘이 가서 아물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진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것들의 개수가 작아서 잘 안 아무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서 잘 안 아무는 거죠. 그래서 신재성 이도는 3주 이상 치료해서 안 되는 신재성 이도는 피부를 덮어줘요. 이렇게 이 부분을 덮어줘요.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하는 거죠. 덮어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물어갖고 이만큼씩 올라왔지만 이렇게 아직도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덮어서 그걸 입는 거죠. 자, 3도 화상은
우리가 재생에 관련되는 모낭이나 땀샘이나 비지샘이 3도 화상은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피부 이식을 해요. 무조건. 그렇지만은 2도 화상은 일단 드레싱이나 우리가 뭐 칼로덤이든 피블라스트든 막 사용해서 아물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도 3주 이내에 안 아물면 이제 수술로서 커버해요. 3도는 당연히 이제 피부를 커버해요. 피부 이식. 자,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줄은 저는 이만큼 결손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미리 정도 돼요. 피부의 두께가 몇 미리밖에 안 돼요. 자, 저렇게 막 그림으로는 이렇게 뭐 크게 해놨지만 실제로 피하 지방하고 표피하고 사이의 간격이라는 건 아주 좁아요. 일부러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는 자, 3주 안에 안 하면은 심재성 2도나 3도 화상을 갖다가 결국은 드레싱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피부를 붙이게 됩니다. 피부를 위에 커버를 하는데 우리가 피부를 떼야 되죠. 자기 피부를. 자기 피부가 아닌 사체 피부는 다 탈락합니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탈락해 버려요. 결국 자기 거. 그래서 자가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떼는 자가 이식 피부를 만약에 허벅지나 엉덩이에서 뗐다. 떼는데 그 두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떼버려가지고 푹 떼가지고 지방까지 확 떼버리면 뗄 때 뗀 자리를 피부 이식해야 돼요. 왜? 피하 지방과 저기 깊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3도 화상은 아니라도 3도 손상이 되는 거죠. 피부가 봐서. 그렇기 때문에 뗀 자리를 다시 떼가지고 붙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떼는 피부는 지방까지 안 들어가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깊이로 따지면 진피의 일부만 포함되는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너무 많이 떼버리면 그 자체가 아물지를 않아요. 원인은 화상이지만은 어떤 종류의 손상으로서 피부가 결손이 생기면 그걸 덮기 위해서는 떼는 피부를 이만큼씩 깊이 떼버리면 안 돼요. 일부가 포함되도록 일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얕은 2도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근데 피부는 두껍게 떼면 두껍게 뗄수록 피부의 원래 표피나 진피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두껍게 떼면 두껍게 뗄수록 붙인 피부의 질이 좋아져요. 왜?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떼는 STSG를 하게 되면 2도 화상 정도 레벨에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합니다. 진피가 다 없어요. 그죠? 이 밑에 진피가 없죠. 요만한 레벨로 떼면 이만큼의 두께의 진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이식을 하는데 얇게 떼면 뗄수록 피부는 잘 붙어요. 얇으니까. 붙는다는 의미는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살아나서 그 피부에 혈관이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산다는 거예요. 피가 통해야 살거든요. 자, 얇게 떼면 뗄수록, 그러니까 거의 뭐 더 표피에 탈랑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떼버리면 이렇게 떼서 피부를 붙이면 너무너무 잘 살아요. 붙이면 한 이틀만 돼도 거의 붙어버려요. 그 정도. 얇게 떼면 뗄수록. 그 대신에 진피가 없거든요. 얇게 떼면 뗄수록 진피 양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흔히 피부는 나았는데 이식이 됐는데 구축이 와요. 잘 쭈글쭈글해지면서 피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진피가 있음으로써 진피의 두께가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 맞춰도 멍이 들더라도 피부의 모양이 변형이 안 생기는 건 결국 진피가 저렇게 두꺼운 진피가 밑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얇게 떼면 얇게 뗄수록 피부는 잘 묻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뒤에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부축이 오면서 피부의 탄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화상들 70%, 80%, 90% 화상 환자들 수술할 때 피부를 가능한 한 많이 뗄 부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뗀 자리를 또 뗍니다. 피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 화상을 입어서.
얇게 떼고 뗀 자리를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얇게 떼고 붙여가 좀 살면 그 부위를 또 뗍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피부를 덮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피부 이식은 표피와 진피를 모두 포함되는 피부 이식을 할 수만 있다면 피부의 그 기능을 다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진피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하면 표피와 진피가 다 남아있는 피부 이식을 하는 것을 전청 이식이라고 해요. 층이 두 개가 있죠. 표피층, 진피층. 그래서 요 두 개가 포함된 이식을 하는 것은 FTSG라 해서 풀 시크니스 스킨이라고 해요. 이거를 전청 이식입니다. 대신 전청 이식을 요걸 다 떼면 어떻게 돼요? 뗀 자리를 다시 피부를 붙여야 돼요. 아까 같은 똑같은 개념, 3도 화상의 개념이에요. 깊이로 봐서는 3도의 깊이. 그래서 전청 이식을 하는 것이 피부의 질이나 뒤의 부축을 예방하거나 피부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전청 이식은. 그런데 전청 이식을 해버리면 뗀 자리를 다시 피부를 붙이거나 아니면 집어야 돼요. 집어야 돼요. 봉합을 안 하면 피부가 벌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STSG라 해서 우리 흔히 많이 하는 STSG라는 것은 스플릿 시크릿이에요. 그 말은 스플릿이란 말은 분리돼요. 전층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층이 분리된다는 뜻으로 스플릿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가져갑니다. 분리된다는 거, 일부만 분리돼요. 자, 제가 이제 장황하게 STSG, FTSG, 부분층 이식, 전층 이식 이거 설명을 하는 것은 왜 진피를 쓰느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당연히 화상 수술하면 뭐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진피 사용하는 거지. 이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STSG를 하면 일부만 이렇게 떼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피가 모자라요. 진피가. 그래서 이 진피를 전청 이식을 하면 제일 좋지만 전청 이식은 떼고 나면 그 자리를 다시 피부를 이식한다든지 집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전청 이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집어야 되니까 잘 당겨오는 자리가 있어요. 요 이런데 뒤에는 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째고 이렇게 피부 떼고 나서 집어져요. 사타구니 이런 데는 많이 떼도 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피부가 모자란다면 피부 질은 안 좋지만은 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배에 주름이 많이 가 있으니까 나이 들어가 배 나오고 배가 주름이 있으니까 배에서 이만큼 이렇게 째가지고 그 피부 딸랑 드러내고 지방까지 포함해서 3도까지 딱 드러내고 집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복벽은 그러니까 배에 있는 피부는 좀 딱딱하고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식을 하면 우리가 선호하지는 않는데 없으면 쓰기도 해요. 대부분은 사타구니를 이용을 해요. 집을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인공 진피가 필요 없어요. 이걸 다 할 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상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전청 이식으로 채취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상 환자들은 대부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넓기 때문에. 그래서 화상인 경우에는 제한된 경우에서 이런 전청을 떼는 것을 하지 대부분 STSG를 해요. 그러면 STSG를 부분층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 밑에 있는 나머지 진피가 없기 때문에 원래 FTSG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진피를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두 겹을 하는 거죠. 원래 피부를 얇게 떼고 요만큼 떼고 STSG 요만큼 떼고 부분층으로 떼고 밑에는 인공 진피를 깔아주는 거죠. 요걸 대신하기 위해서. 전청 이식이 훨씬 피부의 질이 좋기 때문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탄력도 있고 부축도 잘 안 오고 부축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부분층 이식에서 모자란 나머지 부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진피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STSG는 거의 그 피부 질은 수술하고 나서 피부 질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FTSG가 좋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STSG밖에 못했는데 이런 연구를 해서 의학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진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충해서 요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게 여기 나오는 인테그라나 미쇼그람이나 매트리드 발로드 이런 제품들이 진피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회사마다 경쟁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런 제품이 지금 생기게 돼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름은 어려워요. 영어로 뭐 자기 나름대로 슈어라는 말은 뭐 할래? 이라면 슈어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 진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덤이 있으니까 진짜 진피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름 다 붙였어. 알로덤 이거는 저 진피를 갖다가 진피를 사람 죽은 사체 피부에 있는 진피만 떼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종 진피라는 뜻으로 알로덤 상품이 의미가 있는 그런 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전층 이식과 부분층 이식 STSG하고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요만큼의 장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진피를 피부 이식할 때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STSG를 이렇게 붙여서 샌드위치로 두겹 수술을 합니다. 두겹 수술. 그래서 STSG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전층 이식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질만큼 좋아질까? 진피도 깔아주고 STSG를 했는데 100%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자기의 FTSG만큼의 퀄리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STSG가 1이고 FTSG가 2라면 좋은 효과가 2라면 1.5 정도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진피를 깔아줌으로써.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회사마다 저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써보니까 조금의 장단점은 있어요. 제품마다. 우리 이제 외과 의사들 써보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저 진피를 보충해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 안 줬나? 나눠줘야지. 강의용 아닌데. 이거는 나중에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해가 드릴게요. 자, 방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천천히 보셔야 되고, 이건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뭐 일시적인 피부 대체, 영구적인 피부 대체,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를 나중에 출력해가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천천히 나중에 한번 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FTSG나 STSG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피부의 수술 후에 나타나는 단점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진피를 사용하게 됐고, 3도 화상은 당연히 쓰지만 3도 화상은 당연히 씁니다. 왜?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신재생 이론은 안암을 환자들한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보온급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진피가 저렇게 커버가 되면 단순한 STSG보다는 피부 질이 좋다고 했죠. 탄력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화상 피부에 사실은 진피가 없기 때문에 다 써야 돼요. 진피를. 화상 입은 데는 다 써야 돼요. 그렇지만은 다 쓰면 너무 이제 보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관절에만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절은 움직일 때 피부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쉽지만은 보온급여라는 게 이제 관절에만 해당되는 뭐 그런 이유예요. 근데 실제로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어느 부위든 간에 화상 입은 피부를 보호하려면 사실은 진피를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안 해주는 거죠. 그 심평원에서 흔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그 적정 진료예요. 최선의 진료가 아닙니다. 보험은 보험 된다 이러면 최선의 진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표가 적정 진료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치료받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평원에서 심사하러 가지만은 이거 해줘야 되지 않나 하면 항상 적정하게 최선의 진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급여라는 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비급여가 나온 거고 그 비급여가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이 화상을 입고 그걸 회복하거나 수복을 하려면 최선의 진료를 해야 되는데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자기 돈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개념이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같은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그거예요. 근로복지공 산재는 일하다 다쳤고 내가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최선의 진료입니다. 산재는 목표가. 심평원은 적정 진료입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에서는 좀 많이 해주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보험에서는 될 수 있으면 깎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비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 있는 내용들은 뭐 수프라텔, 유나이티드, 바이오브랜 뭐 다양한 종류의 피부를 복원하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프린트 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 4번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까지 화상치료에 진피든 표피든 간에 이거를 이제 손상된 피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표피를 복원해 준다든지 진피를 복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층을 다 복원해 준다는 거를 이제 이런 노력들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진피를 한번 깔고 바닥에 그 위에 STSG를 하는 샌드위치 같이 두 겹을 이렇게 붙여서 FTSG 효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제품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하나의 제품이. 진피, 표피 또 제품화되어 있고 진피도 만약에 제품화되어 있다면 표피와 진피가 제품화되어 있다면 바로 여기에 무슨 레고 끼우듯이 새로 탁 하나 끼우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 과정이. 자, 표피, 에피더미스의 주세포는 뭐라 했습니까? 에피더미스를 구성하는 세포도 있고 세포의 기질도 있는데 중요한 세포, 표피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포, 각질세포, 케라티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 각질세포입니다. 자, 진피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포가 뭐예요? 진피. 섬유모세포입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진피는 이래 두껍기 때문에 세포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세포 외에 두꺼운 진피가 세포 외의 물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세포는 아니에요. 콜라겐은 세포 외의 물질이라는 건데. 혹은 엘라스틴이 있어요. 엘라스틴. 우리 뭐 샴푸 선전할 때 탄력성을 주는. 이런 진피는 섬유모세포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주로 해서 진피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이런 데 착안해서 좀 어렵지만은 이런 데 착안해서 다음에 연구하는 다음 세대의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각질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섬유모세포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배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짬뽕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제품을 만들면 뭐 하나 피부가 뭐 없다, 화상은 없다면 싹 깎아내고 그거를 딱 해가지고 탁 그게 붙이는 거죠. 지금같이 진피만 붙이고 다시 자기 피부 떼가지고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 부분만 싹 긁어내고 그 부분을 딱 결합 상품 같이 각질세포 플러스 섬유모세포 세포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콜라겐을 섞어주고 엘라스틴을 섞어주는 그런 복합된 만약에 피부가 나온다면 그대로 뽑아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개념으로 지금 나오는 현재 진행되는 피부 대체물 연구의 자가 배양상피 세포, 이게 케라티노사이트입니다. 동종 배양상피 세포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피부는 이런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표피나 진피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복합된 상품이 나올 거다. 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자, 맨 밑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자가배양 상피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조합. 그러니까 케라티노사이트와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섬유세포를 조합해서 복합 조직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는 맨 밑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표피와 진피의 대표적인 것을 복합해서 만들 수 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미래에는 뭐 줄기세포를 가지고 다룰 수 있고 이게 콜라겐 같은 것도 나오고 이게 진피의 줄기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세포들을 가지고 혹은 세포 외물질을 가지고 표피와 진피를 짬뽕을 하는 게 앞으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고 연구 단계에 많이 있습니다. 진피만 배양해가지고 진피만 쓰는 제품도 현재로서는 나와는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지만은 어떤 질환에서는 쓸 수 있어요. 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화상은 1도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은 깊은 2도나 3도 화상을 피부를 복원해주기 위해서 표피만 복원하거나 진피만 복원해갖고는 안 되니까 모자란 진피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인공진피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지금 커버를 해준다. 그런 개념을 해야 되고 그 진피가 다양한 종류의 이런 회사마다 다양한 종류의 장단점이 있지만 제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인공진피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당연히 써야죠. 안 쓰면 진피가 모자란 상태에서 피부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든지 당김이 있다든지 더 많이 가렵다든지 더 많이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진피가 충분히 보충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훨씬 없어지고 훨씬 모양도 보기가 좋아요. 그런 개념으로서 현재는 비급여지만은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좀 장황하지만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궁금하거나. 저희 지금 많이 쓰는 게 펠라바도 슈어덤인데 지금 펠라 같은 경우는 펠라를 하고 그날 바로 스키브라를 하시고 펠라 같은 경우는 슈어덤을 하고 붙이고 바로 그날 스키브라를 하게 되고 펠라 같은 경우에는 펠라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스키브라를 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 제품의 성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질문 내용을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피부가 예를 들어서 표피와 진피가 있는데 이 진피를 예를 들어서 커버해주기 위해서 인공진피를 썼는데 그 제품에 따라서 원 스테이지 수술이 필요합니다.